장학금, 의료. 자, 그 다음에 전문 경력. 이거는 생략할게요. 전문 경력은 여러분 많이 시간을 갖고 쌓아야 되니까 이거는 학사 이상만 전문 경력은 지원할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이력서 점수 5년 이상 있어야 된다. 유엔에서 선호하는 일반 직장들. 김민주 학생 또 김민주 학생 이름이 자꾸 미안해. 김민주 학생이 유엔에서 선호하는 일반 직장이 있느냐? 있지. 외교관, 일반 공무원, 군인, 경찰, 교수, 법조인, 의료인, 금융인, 회계사, 해외 취업 경력자, 대학원생, 유학생, 공기업, 외국계 기업, 국제기구, 인턴 경계 대기업, 이계 외국어 구사자, 기타 직장인. 자,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국가 공무원, 각종 공기업 및 대기업 국제관계 직원, 해외 전문직 취업, 다국적 기업, 국제 NGO 취업, 대학 교수. 이런 것이 참 환영받는 직장이에요. 국제기구에서는. 자, 국가 공무원 유관기관. 우리 공무원과 국제기구는 아주 유관된 기관이 많아. 이런 데 있으면 자기 찾아갖고 일을 하고 심부름도 하고 업무 연락도 하고 하면 이제 유리하다. 외교관이 되는 길. 공무원 5급 중에 외교 분야. 대한민국 외교관. 외교관이 뭐냐? 잘 몰라요, 여러분이. 해외 주재 한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근무하는 사람을 외교관이라고 그래. 외교관은 누구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략을 해서 이렇게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통상부 직원, 국가정보원 직원, 국방부 직원, 각 정부 부서 직원이 대사관에 근무하는데 근무하는 사람을 외교관이라고 그래요. 특히 외교통상부에서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을 커리어 디플로매트라고 해서 외교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 외교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 똑같은 외교관인데 외교관이 되면 155개 국가에서 태극기를 달고 근무를 한다. 그 다음에 공무원 봉급 받고 해외 특수수당을 또 받는다. 여러 가지가 좋다. 면책 특권도 받고. 외교관은 이렇게 직업 외교관이 있고 해외 공간 파견 주재관, 우리 공무원 나간 거. 그 다음에 기타 기능직 3개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외교관이라고 하는데 직업 외교관과 해외 공간 파견 주재관이 가장 인기가 있다. 그래서 요새는 이 해외 공간 파견 주재관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 오히려 외무고시 붙은 사람보다 행정고시 붙은 사람이 더 각광을 받고 있어요. 왜냐 우리 외교가 다원화가 되니까 환경 외교도 해야 되고 인권 외교도 해야 되니까 이 외교관은 그런 거 잘 못하잖아. 그래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나 통계를 보면은 행정고시 붙은 사람이 국제기구 한 사람이 더 많아요. 보면은 이렇게 국제기구 연관시킨다면은 국립외교관 선발 제도를 보면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 외교관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1차, 2차, 3차가 있어요. 일반 전형, 지역 전형, 전문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 전형과 전문 전형이 새로 생겼습니다. 일반 전형은 옛날에는 똑같아.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이거는 대학교 안 나오대. 전공부관. 그야말로 암기만 잘하는 머리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암기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글씨 잘 쓰고 깨끗하게 쓰고 이런 사람인데 내가 좀 안 된 얘기지만 외교관을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훌륭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공부만 뒤집다 잘해가지고 머리만 좋아가지고 암기만 잘하는 사람인데 일을 하는 거 보면 답답해 아주. 그 국가관도 없고 말이야. 뭐 일하면 겁이나 바짝 먹고 말이야. 예? 그런데 암기를 잘하니까. 암기를 잘하고 보는 사람은 글씨 잘 읽고 하는 사람은 이거 가면 돼요. 예? 경제학 그 다음에 또 예? 국제정치학 예? 국제법 이런 거 국사 이런 거 잘해요. 그런데 지역전형 전문전형은 그런 과목 공부 안 해도 된다. 시험도 안 본다. 인터뷰만 해. 단 대학교 이상을 보고 전공을 보고 경력이 있어야 돼. 2년 정도 경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지난번 나한테 들은 사람이 고려대학교 영문과를 나오고 웨스트 프로그램 첫 해에 미국으로 웨스트 프로그램을 미국 워킹 홀리데이 찾는데 웨스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가지고 양쪽 정부기관에서 신경 쓰는 웨스트 프로그램 돈 주고 가가지고 거기서 아주 정부기관에 가서 1년 반 경력을 탔어요. 그 다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6개월 동안 인턴을 했어요. 그래갖고 2년이 딱 됐어요. 요번에 그 학생은 지역전형 외무고시를 본대요. 될 겁니다. 그거는. 미국 전문가, 그 다음에 아프리카 전문가, 유럽 전문가, 이건 뽑으니까. 그럼 이건 뭐냐? 전문 전형,
환경 전문가, 에너지 전문가, 인권 전문가 이거 뽑는 겁니다. 이거 시험 안 봐요? 영어 전문가, 영어 점수 700점 이상만 맞으면 돼. 기본 점수 맞으면. 그런데 이 전문 전형은 제2외국어도 안 봐. 안 봐. 이건 보는데 지역 전문가는 봐야 되지. 자기 지역에 관계된 언어를 해야 되니까. 자, 그거를 요약을 하면은 영어는 토플 IBT 83, 토익 775, 텍스트 700 이거 다 봐준다.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외교관 영어 그렇게 잘못돼도 돼요? 잘못돼도 되는 게 아니고 기초 점수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성평가라는 게 있어. PSAT 자유해석 언어능력 상 시험 무슨 10배, 10배수로 뽑는 거야. 이건 누구든지 되지. 외국어 외교부에서 보는 어학 등급 4등급 요거는 4등급 낮은 등급이야. 일반. 그 다음에 요거 지역 전문가는 외국어는 잘해야 되니까 2, 3등급 요거는 필요 없음. 전문가. 한국사 다 필요하다. 한국사는 국가 간이 있어야 되니까 능력 검정 2급 이것도 뭐 협의 중인데 2급인 것 같아. 한국사 능력. 학위 이거는 무관. 나이 무관, 학위 무관. 그럼 요거는 관련 대학은 나와야 돼. 대학 이상. 그 다음에 경력이 있어야 돼. 2년 정도. 그 다음에 시험 필기시험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논술시험. 학제 이걸 통합해서 보는 논술시험. 이거 시험 없음. 안 봐. 2차 시험 안 봐. 3차 시험 면접, 인성 면접, 개인 역량 면접, 공통. 그런데 요 두 가지는 세부 분야별 전문 지식 역량 보유 여부를 전문성 면접을 통해 해봐한다. 이 쓰는 시험을 안 본다. 이렇게 외교관 뽑는 게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경력을 쌓아가지고 이쪽으로 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나한테 왔어요. 저 우리 김 부장이 있는데 나는 진짜 외교관이 되려요. 외교관이 되려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부족한 것이 나는 이 경력이 없으니까 돈을 얼마든지 더 들어오니까 미국에 공공기업 인턴십을 좀 보내주세요. 한 사람도 있어요. 지난 학기에. 예? 왜? 이렇게 해서 이 외교관 가려고. 공공기관. 예? 뭐 케네디 무슨 센터라든지 뭐 이런 데 가려고. 참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죠. 외교관 되는 게 참 좋다. 내가 해보니까 근무를 해보니까 참 좋다. 예? 그러니까 외교관하고 국제교육 가니까 아들 딸들 돈 하나도 안 내고 해외 유학 짝짝 하고 말이야. 얼마나 좋아. 좀 말을 내가 잘못했나? 외교관 참 좋은 겁니다. 굉장히 프라이드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같이 외국어를 공부하고 이런 데 있는 사람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기존 외무고시와 유사 이거는 신설된 거다. 그런데 60명 뽑아가고 40명 되고 20명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유관부서에 다 보내줘요. 우리 그 외교안보원 보내주는 사람을 그렇게 막 저기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걸 정확하게 가르쳐줘. 나는 몰라요. 모르는데 다 해줄 겁니다. 여러분 뭐 그런 거 걱정할 거 열심히 해서 40명 안으로 들도록 하고 못 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 외교안보 유리한 학과 이런 거 가능하면은 그 다음에 전문 분야 외국어 계열. 자, 이거 봅시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포항대, 북경대. 주요 전공 분야 외교학, 정치외교학, 경제학, 법학, 영문학. 전공 현황. 각 대학별로 참고하세요. 고득점 전략. 영어 공부는 필수. 평소에 꾸준히 공부. 제2국어에서 좋은 점수 만들 것. 언어 외에 자신 있는 과목 한 개 만들고 나머지는 비학점 이상. 그래서 나머지 2개 과목 합격자 평균 정도 확보. 그래서 112 전략이라고 그래요. 응? 외교관 출신 국제기구 많죠? 자, 시간 없으니까 막 넘어갑니다. 자, 외무고시보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외무고시보 약한 거 있어요. 행정고시죠, 국제통상직. 이거는 외무고시보 더 줄 수 있어. 국내 기반을 두면서 해외 통상 업무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많이 합니다. 조금 약해, 이거보다. 그 다음에 7급 외무영사직 이런 것도 있다. 왜? 방향이 비슷하니까. 과목이 비슷하니까. 시험 보는 과목이. 나머지 행정고시. 시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이런 것도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고. 알아주는 자격증. 이런 거. 할 수 있으면은. 대학원을 안 나와도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대학원 나온 걸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아무리 이상의 자격이 있더라도 국제 감각이 있는 이런 데 가서 잠시라도 자원봉사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뽑히지 않아요. 자, 우선 선척을 인터내셔널, NGO, 휴먼 라이트, 발런티어 등의 수식어가 붙은 활동으로 이력서를 꽉 채워. 기왕에 하면은 이름이 있는데 월드뱅크, 월드비전, 국제기구에 사람을 뽑을 때는 모두 전자이력서를 받는다. 전자이력서를 받는데 전자이력서를 받기 전에 키워드를 100개를 딱 집어넣어요. 키워드 100개. 그러니까 월드뱅크 이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석사학위 이런 걸 딱 집어넣어. 100개를 딱 집어넣어갖고 이 사람이 몇 개가 걸리는가를 보는 거예요. 전자이력서는 문장을 읽어보지 않아요. 문장을 읽어보지 않고 100개 키워드 중에서 몇 개가 걸리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인터내셔널, 휴먼 라이트, 발런티어 이런 게 딱 들어가요. 이렇게 몇 개 걸리는 걸 딱 봐갖고 그런 게 없으면 떨어져. 그러니까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인턴십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기왕 가서 하더라도 삼성 세계적으로 알아줘. 삼성 이름도 모르는데 안 알아줘요. 기왕에 하려면 이런 데 가서 해라. 그리고 앞에 유엔이 붙은 거 뒤에 유엔 기구는 아니더라도 한국에나 유엔이 붙은 거 그런 거 좋은 겁니다. 그런 걸 가서 해라. 실제로 열심히 학교만 다니다 국제대학원 들어가서 각 국제기구에 지원했을 때 아무데도 연락이 없다가 1년 동안 이런 경력들을 쌓아 제도 전화했더니 이곳저곳에 연락이 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만 열심히 했지 이 특별활동 보면 그냥 빈칸. 외국 사람들은 빡빡해요. 자, 그런 걸 잘해야 된다. 그래서 유엔 물을 한번 먹어야 된다. 발당국기를 해야 되는데 인턴십이 됐든 뭐가 됐든 유엔에 관계되는 걸 한번 해야 된다. 무엇으로라도 발당국기 유엔 물을 한번 먹으면 일자리 구하기 쉬워진다. 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남자는 군대 가서 평화유지군이라도 가야지. 평화유지군 가면 유엔 메달을 받아갖고 유엔에 자기 이름이 기록이 된다. 자, 그 일로 해도 됩니다. 끝내겠습니다.